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미신이나 오늘의 운세, 사주팔자 같은 것들 믿으시나요? 저는 그런 것들은 그저 통계에 의해 때려 맞추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을 뵙기 전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35세 주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신이나 운세 같은 것들을 정말 싫어해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기도 하고요. 워낙 어릴 적부터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어른들에게 줄곧 들어온 호랑이에 따라서 기가 세다, 팔자가 셀 거다 라는 말들을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이죠. 그런데 적극 부인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의 특징이 불길한 것일수록 안 잊혀지고 계속 맴돌잖아요. 호랑이띠 여자라 기가 세다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괜히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고집할 때 한풀씩 꺾고는 했습니다. 기가 세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 같아 보일까봐요. 그렇듯 안 믿고 싶어도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것들이에요. 저의 이런 성향을 잘 알아서인지 남편을 만나고 이상하게도 한참이 지나도 시댁 식구들을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시댁이래봐야 시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이 시아버님 한 분뿐이신데 말이에요. 집 근처까지 가도 시아버님을 소개시켜주지 않았죠. 아무래도 내가 결혼까지 갈 인연은 아니었던 건가 하고 실망스러웠는데 상견례까지 잡고 나서야 겨우 시아버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님이 워낙 성격이 특이하셔서 미리 만나게 되면 무슨 초를 칠지 몰라 계속 미뤄왔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핑계인가 했는데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처음 만난 시아버님의 질문들이 꼭 점집에 온 느낌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고집이 꽤 셌나 보군요. 제 아들이 늦게나 데려온 걸 보니 말이에요. 사돈분들은 향취가 많은 사람을 살리셨겠어요. 뜬금없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셔서 당연히 사람을 많이 살렸겠죠. 남편이 이야기했겠지 하고는 그냥 넘겼어요. 별것 아닌 거를 꼭 맞춘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말이에요. 나중에 들은 말로는 막 도착한 친정 부모님 두 분께 알코올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는 상견례를 마치고는 식당에서 나오는데 시아버님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제 발을 보시더니 왼쪽 다리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앞으로도 그 발목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많이 생기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가 나서 왼쪽 다리를 인대수술하고도 크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발목 안쪽에 큰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는 롱부츠를 신어서 그 수술 자국이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이 이야기한 건가? 별 이야기를 다 하네 하고는 그냥 네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어른들을 보내드리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도 제가 다리를 다쳤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하시길 제 걸음걸이가 유독 왼쪽 발이 부자연스러웠고 한 번씩 발목을 두드리는 걸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시아버님이 신기하면서도 신경 쓰였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짓는 게 일정보다 오래 걸려서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흔쾌히 집을 다 지을 때까지 시댁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께서 남편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20대 때부터 남편과 단둘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적적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 겸사겸사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집 안을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무슨 신당도 아니고 현관 입구에는 부적이 여러 장 붙어 있고 말린 생선이 문 앞에 떡하니 매달려 있질 않나
명주실이 방마다 있고 달마대사가 바로 눈앞에 보여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문지방마다 밟지 말라고 크게 주의 표시도 붙여져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그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었어요. 너무 묘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런 것들 다 치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시아버님께서 그러면 난리가 나신다고 불안해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생활을 그런 미신과 맹신이 가득한 집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남편보다는 새로운 며느리 말이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살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크리스천이니까요. 종교를 앞세우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시아버님께서 안 된다 된다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냥 빨리 집을 지어서 나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시댁이니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자 하는 생각에 상을 한 상 차려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친정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던 것들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생선구이랑 두부, 묵무침, 계란찜 같은 것들이요. 친정에 있을 때 자주 상에 올라왔던 것들이죠. 그런데 제 상차림을 보시더니 시아버님께서는 아가, 이가 안 좋은가 보구나. 치과에 가야겠네. 위도 안 좋은 것 같으니 꼭 검진도 받고. 라며 꼭 제 입속 안이라도 꿰뚫어 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는 의아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 속이 탈이 났습니다. 근무하던 중에 위 경련이 너무 심하게 나서 급하게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심한 의궤양에다가 치아 신경치료까지 필요했죠. 시아버님이 염려하신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병가를 내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냉큼 시아버님께 여쭈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차림이 죄다 이 없는 사람이 먹어도 될 것들이었고 식사 내내 제가 손을 배 위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제 속에 편한 음식들로 준비한 모양이더라고요. 느끼지는 못했지만 은연중에 속도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또 어떤 날은 시아버님과 가구를 보려고 집을 나서는데 시아버님께서 굳이 차를 끌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셨어요. 편하게 가자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운전하겠다고 해도 그냥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택시를 잡아 타려는데 집 앞에 택시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 택시로 바로 차문을 열려는데 시아버님께서 반대편에서 새로 잡아서 타자고 하시더군요. 왜 그러시지? 하고는 굳이 반대편으로 가서 몇 분을 기다리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타고서는 여쭈어봤어요. 왜 세워둔 택시는 안 탔는지 말이에요. 아이, 그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 시아버님과 제가 그 택시를 타려고 할 때 그 기사님이 타라고 차 문도 열어줬거든요. 그런데 약주를 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꽤나 개코인데 시아버님은 술 냄새를 어찌 맡으신 건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 덕분에 별탈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차에 둔 서류를 가지러 주차장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뒤지다 서류를 찾아들고 문을 쾅 닫는데 하고는 본닛 쪽에서 아기 고양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몇 분 지나서 다른 아기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밑에서 보니 2마리 말고도 2마리가 더 있는데 잠이 든 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차 안 끌고 나가신 건가?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저 아버님, 차 밑에 고양이 새끼들 있어서 택시 타자고 하신 거예요? 이거 서류 가져오다가 봤어요. 그냥 몰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 기둥 옆에 엄마 고양이가 건너편에서 한참을 차 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 점점 시아버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미리미리 사고가 날 것들을 예방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셨거든요. 어느 날은 아파트 부녀회장님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시아버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옥상에 있는 물탱크 청소가 있던 날에 청소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다녀갔는데 시아버님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니 다시 부르라고 막 고집하셨대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시아버님께서 출장비가 들면 본인이 더 낼 테니 꼭 다시 부르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업체에 재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오게 된 짜증 가득한 업체 사람들이 한참을 탱크를 둘러보다가 다급히 사과를 하며 탱크 관 하나가 새서 교체해야겠다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고는 별도의 요금 없이 관 교체를 해주고 원래 냈던 금액에서 더 할인을 해주었다고 말이죠. 시아버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아파트 한 동이 수도 요금 폭탄을 맞았을 거라고 할인받은 금액으로 공원에 나무를 심기로 했으니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그거 말고도 부녀 회장님 남편분 간이 안 좋은 것 같으니 검진 받아보라고 권유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치료를 받으시며 쉬고 계십니다. 간에 종양이 발견되셨거든요. 경비 아저씨께는 어깨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조심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50견이 오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동네 분들이 시아버님을 무당 보듯 하거나 신기 있는 할아버지라며 신기해하고 한 번씩 시아버님 말씀을 들으러 오기도 하고 반면에 으스스하다며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지 한 번씩 시아버님께 오지랖 떨지 마시라고 뭐라고 했어요. 출근할 때마다 동네 분들한테 쓸데없는 말 괜히 하지 마시라고 득될 거 없으니 그냥 모르는 척 하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듯이 남편의 말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간혹 집으로 동네 분들이 찾아와서는 복권 종이를 내밀면서 어느 걸로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거나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보시고는 시아버님께서 그런 건 잘 모른다,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다 답하시면 그거 하나 알려주기가 어렵냐며 투덜대시거나 온갖 비난을 쏟아내며 돌아가셨습니다. 꼭 복채 없이 꽁으로 운세를 들으려는 듯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시아버님이 무당도 아니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닌데 어찌 그런 것들을 알겠어요. 그 뒤로도 시아버님은 자주 곤란한 일을 겪으셨죠. 동네에 용한 할아버지로 소문이 더 자자해지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밤에 자다가 한 번씩 시아버님께서 벌떡벌떡 일어나셨어요. 물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 한숨을 푹푹 쉬시는 시아버님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연세가 있으시니 잠이 일찍 깨시나 했죠.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며칠을 그러시다가 밤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구청 직원들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잔뜩 아파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시아버님께서 구청 직원과 구조기술사를 부른 거예요. 아파트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새벽에 조용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건물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둥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빈약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이에요. 매달 내는 관리비도 문제가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은 시아버님 덕에 세금도 많이 내고 큰일 날 뻔한 거 막았다면서 고마워하셨고 더욱더 시댁에 관심이 쏠렸죠. 시아버님이 집 밖에 나오시기를 무섭게 마구 모여들어서는 질문이 쏟아지고 나중에는 제가 누군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어머님이 왜 돌아가셨는지까지도 관심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무례해졌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께서는 동네 분들이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거 아니니 너무 개의치 말라고 하셨죠. 점점 시아버님의 한치 앞을 내다보는 현안들이 불편해질 때쯤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기 무색해지게끔 친정에도 시아버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여느 때처럼 시아버님과 남편이랑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라 스피커폰으로 시아버님과 남편에게도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한참 근황을 묻던 시아버님께서는 친정 엄마께서 목소리가 너무 탁해지셨으니 건강관리를 잘 하시라고 하시더군요. 매일 들어온 저도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또 왔어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이튿날 친정 엄마께 따로 전화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니 꼭 검진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다행히 초기인지라 빨리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시아버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님이 의사이시니 알아서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실 줄 알았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죠. 제가 너무 무심했나 싶으면서 죄송스럽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흉물스러웠던 집안의 풍경들이 신성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되려 너덜너덜해진 현관 쪽 부적을 제가 다시 붙이기도 하고 걸려있던 명주실에 먼지도 털어주고요. 내심 시아버님의 미신들이 아름다울 미신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견된 사고가 생겼습니다. 슬슬 신혼집이 완성이 돼가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공사 현장에 남편이 한번 보고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시아버님께서 간밤에 이가 빠지는 꿈을 꿨다며 남편을 극구 못 가게 말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보고만 오는 거야. 거의 마무리된 거라 위험할 것도 없어. 걱정 마. 공사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니 거의 완공 상태였어요. 현장에 가서 문제될 거 없는지 정도만 살피면 되는 거라서 저도 그때만은 시아버님을 설득했어요. 걱정할 거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던 건지 남편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계속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20번쯤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호사분이신데 남편이 공사 중인 건물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뇌진탕이 왔다고 말이죠. 구급차로 실려왔다고요. 저와 시아버님은 놀라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남편이 민망한 듯한 얼굴로 저와 시아버님을 바라보았고 층계를 오르다가 구둣발이라서 미끄러워서 헛디뎌 굴렀다더군요. 남편의 그 모습에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서럽게 우셨어요. 어찌나 몸을 덜덜 떨며 우시는지 저도 놀랬던지라 그제야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오신 시아버님의 발을 보았어요. 남편이 심하게 다치기는 했지만 평소 덤덤한 성격의 시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우시니까 저도 모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아버님을 봤거든요. 아마 누가 죽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곡소리처럼 우셨거든요. 남편은 시아버님이 많이 놀라셔서 그런 거라고 설명했지만 시아버님께서 놀라시거나 크게 반응하시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모습이 놀랍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리둥절해야 하는 저에게 남편이 되짚어 말하길 원래는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지금의 시아버님과 똑같은 모습이셨다고 해요. 오히려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님의 뜻을 미신이라며 거스르셨고요. 늘 조심성이 많고 사람들을 애정있게 잘 살피셨던 시어머님께서는 걱정도 많으셔서 별것 아닌 거에도 연연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돌아가신 그날도 말이죠. 그날은 시어머님께서 이상하게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예감이 좋지 않으니 시아버님께 일찍 들어오라고 하셨었는데 직장 동료가 한 잔만 하자고 하는 바람에 별일 없겠거니 평소처럼 시어머님 말씀을 개의치 않아 하시고는 거하게 취한 상태로 늦게 집에 들어가셨대요. 시어머님께서는 늦도록 안 오시는 시아버님을 마중 나갔다가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못 버티시고 그날 돌아가셨대요. 시아버님은 그날에서 멈춰 계셨습니다. 큰일이 아니고서야 꿈쩍도 하지 않는 지금의 남편처럼 시아버님께서도 무던하고 털털하신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날 남편의 사고에 그리도 크게 놀라셨던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나서 보니 시아버님의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리도 미리 더 살피고 신경 쓰시고 유난히 예민하신지 말이죠.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참을 방황하시다가 어린 남편과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니 조금씩 시어머님의 행동 그대로 따라가셨다고 해요. 평소에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잔소리처럼 하시던 말씀 그대로 미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대로 말이죠. 시험날에는 무조건 미역국은 먹지 않고
늘 엿을 챙겨주셨고 빨간 펜으로는 절대 이름도 적지 않고 안 좋은 꿈이라도 꾸면 남편을 학교도 안 보내셨다고 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남편이 저와 막 연애를 시작할 때쯤 눈치채신 시아버님께서는 무조건 호랑이띠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셨대요. 남편의 사주팔자가 호랑이띠 여자를 만나야 기가 세고 고집이 세서 명줄도 세지니 오래 살 거라고 말이에요. 남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제 띠를 물어봤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닌 척 하면서도 남편도 시아버님 말씀을 은근히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땐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1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상견례 때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말을 꺼내신 거였구나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남편이 다쳤던 게 아무래도 건물에 문제가 있긴 했던 건지 완공이 되고서 바로 입주하지는 못했어요. 공사 마무리까지 지어줘야 했던 인테리어 업체가 비용만 받고 잠적해 버렸거든요. 시공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입주가 무기한 미뤄졌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할 때도 시아버님께서는 반만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반은 다 지어주고 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남편이 아는 업자라며 회사와도 연이 있으니 그럴 리 없다고 모두 입금했었거든요.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긴 한가 봅니다. 남편 회사에서 의뢰했던 일들까지도 다 먹튀했더라고요. 결국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시아버님과 친정에서 더 도와주셔서 겨우 대금을 다른 업체에 내고 진행해야만 했어요. 공사 스케줄을 잡기도 어려운 한겨울이라 일정은 더 미뤄지고 말이에요. 역시 어른들 말씀대로 세상에 믿을 놈 없고 어른 말 들어 나쁠 거 없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래저래 액땜을 하고는 계속 울라는 법은 없는지 기쁨이 찾아왔어요. 워낙 경황이 없어서 저는 제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복숭아가 좋은지 용이 좋은지 말이에요. 시아버님께서 요새 자꾸 꿈을 꾸는데 제가 꿈속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꿈속에서 제가 용이랑 복숭아 앞에서 망설이는데 뭘 잡을지 몰라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그때쯤 복숭아가 너무 당기기도 해서 복숭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꿈에 또 나오면 복숭아를 잡으라고 해주시겠다며 웃으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장난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시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아가, 이 복숭아 끝이 좀 물러있어서 이 용을 잡으라 했다. 라며 뜬금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용을 잡았더니 용이 황금불을 막 뱉었다면서요. 그런데 친정 엄마께도 연락이 왔어요. 꿈에서 제가 황금 잉어를 낚았다고 말이죠. 두 분이 왜 이러실까 했는데 그 말들과 함께 시아버님께서 복숭아는 그냥 먹는 걸로 하자 하시면서 저에게 내미시는 순간 신물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저에게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이튿날 산부인과에 가니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임신 소식을 알려주신 시아버님이나 꿈 한 번 이야기한 적 없는 친정 엄마의 연락이 참으로 신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요즘도 가끔 꺼내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가 어찌나 유난인지 입덧이 많이 심했어요. 집안에서 제 눈치를 보느라 시아버님이나 남편이 식사도 잘 못했죠. 무슨 냄새만 나도 제가 헛구역질을 너무 해댔거든요. 잘 먹어야 영양에도 좋을 텐데 거의 일주일 내내 물만 먹어도 냄새가 난다고 토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음식 장면만 나와도 꼭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씩 쓰러져 링거나 영양제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입도 마르고 한없이 말라가는 제 앞에 시아버님께서 금귤을 갈아서는 주셨어요. 상큼한 과일들도 다 먹어봤는데 줄창 올렸던지라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님께서 금귤을 구운 다음에 갈아서 미지근하게 갖다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도 옆에서 신기하게 쳐다봤고요.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어머님께서 남편을 가졌을 때 그렇게 금귤을 구워 드셨대요.
몸에 좋은 거 아무것도 못 먹고 딱 이것만 드셨다고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시어머님께서 출산 일지 써놓으신 걸 밤새 찾으셨다면서 잘 먹는 제 모습을 보시며 뿌듯해 하셨어요. 정작 시어머님께서 입덧으로 고생하실 땐 시아버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잠결에 보셨다고 하셨어요. 혼자 쭈그려 앉아서 금교를 구워 먹는 시어머님 모습을 말이에요. 어쩌면 시어머님께 못하셨던 걸 저에게 온 마음으로 해주시는 듯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렇게 한번 속이 풀리니 입이 터져서는 엄청나게 먹어댔어요. 슬슬 배가 불러올 때쯤 아들인지 딸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여자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이라서 당연히 전 남자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꿈속에서 용이 꽃밭을 지나갔다며 분명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의사 선생님께서 딸이라고 하셨죠. 꽃신을 사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할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만을 앞두고 아기 방을 꾸미고 시아버님과 아기 옷도 사오고 유모차도 사고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어떤 아이든지 다 축복이라며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지 걱정이 되었죠. 간밤에 또 꿈을 꾸셨는데 제가 그 용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아있던 복숭아를 집었는데 그때 복숭아가 좀 물러있어서 시아버님께서 용으로 잡으라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좀 내내 걸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초음파 할 때 별 문제가 없었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이는 예정일대로 잘 순산하였어요. 하지만 구순구계열을 보인 채 나왔어요. 일명 언청이라고 하죠. 심하지는 않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구순구계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도 심하고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만 같아서 말이에요. 그 어린 것이 수술을 하고 몇 개월 뒤에 또 수술을 하고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조금 더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때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상처를 볼 때마다 제 탓인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때 시아버님께서는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꼭 본인의 잘못인 것 같아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차례의 아픔이 지나가고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께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이 미리 예견하듯 해주시는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시아버님께서 남편보다는 더 섬세하시고 잘 챙겨주셨거든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며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꼭 해결책을 쥐고 계신 것 같아서 도움이 컸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쯤 시아버님과 동네를 자주 아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심조심하며 산책을 했고 유모차를 끄는 제 뒤로 시아버님이 걸어오셨죠. 늘 다니던 길이라서 별 무리가 없었는데 내리막길을 가던 찰나에 제 고장난 왼쪽 발목이 삐끗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유모차를 놓쳤어요. 정말 찰나의 그 순간에 유모차가 내리막길 아래로 마구 내려가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유모차에다가 끈을 하나 달아두셨었어요. 강아지들 목줄 끈 같은 거요. 그래서 저랑 아기랑 산책할 때 제가 유모차를 끌기는 하는데 그 뒤에서 시아버님이 그 끈을 잡고 계시거든요. 그 상황에 시아버님이 연줄을 당기듯이 마구 감아서 유모차를 잡으셨어요.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아이도 무사했고 그저 제 발목만 나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유모차를 살 때도 시아버님과 같이 샀는데 한참을 시아버님께서 유모차를 보시더니 아파트가 오르막길이 경사가 꽤 있어서 위험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고심하시다가 줄을 미리 달아두신 거였죠. 시아버님의 선견지명은 정말 대단하시다니까요. 처음 봤던 상견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발목이 앞으로의 제 삶에서 계속 발목 잡을 거라고 하셨었는데
역시나 틀리지 않았네요. 게다가 그때 시아버님께서도 너무 놀라셨는지 유모차에 단 줄을 급하게 당기시면서 어깨가 심하게 부어오르셨어요. 몇 주간 발목을 접질린 저와 함께 물리치료를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다니는 내내 시아버님이랑 저랑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둘이 나란히 다쳐서는 치료받는 모습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가 더 지났을 즈음 공사하던 신혼집이 다 지어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아버님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에 문제도 있고 하니 새 집으로 같이 옮기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께서 혼자 계시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한편으로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렸나 하고 염려가 되었어요. 시아버님 말씀으로는 새로 지은 집 쪽이 아이 교육에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시는 곳은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까워서 시아버님이 계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집에 계셔야 꿈에 시어머님께서 자주 오신다고 말이죠.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만 할 수 없이 시아버님과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래도 한 번씩 시아버님께서 집에 들러서 집안을 한번 봐주시거나 걱정될 만한 것들을 일러주셨고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는 염려해 주셨어요. 그러다 또 한 번의 신기한 우연이 있었어요. 제가 슬슬 복직을 준비하고 남편도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을 즈음 베이비시터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안 구해지던 베이비시터가 운 좋게 구해졌어요. 집에서 면접도 보았고 유아교육과 출신에 인상도 참 좋아 보였어요. 바로 제 복직일에 맞춰서 아이를 봐주기로 하였고 면접을 마치고 베이비시터가 돌아가는데 오랜만에 집에 들르신 시아버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베이비시터를 보더니 안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힘들게 구한 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인지 약간 짜증 섞인 투로 여쭈어 보았어요. 복직이 급했던 저에게는 많이 절실했었거든요. 시아버님 말씀으로는 그 베이비시터가 너무 불량해 보였답니다. 그 찰나에 잠깐 보신 건데 말이에요. 희미하게 담배 냄새도 나고 아기를 본다는 사람이 손톱 끝이 너무 길었고 면접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마주쳤던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고 말이죠. 괜한 선입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베이비시터가 출근하기 3일 전에 계약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계약금을 받고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원래 일 잘하시는 분들은 계약금을 걸기도 해서 입금을 하려다가 계속 시아버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차일피일 근무일 전까지 미루었어요. 그랬더니 근무일 전날에 저에게 온갖 욕설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 베이비시터에게 말이죠. 그러고는 출근하기로 한 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다른 복직을 앞둔 아기 엄마들에게 계약금을 뜯어냈더라고요. 저는 당하지 않았지만요. 정말 그때도 시아버님이 아니었으면 뒤통수 제대로 맞을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시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때 너희 집 가기 전에 이 손주 간식 사주려고 슈퍼에 들어갔다가 그 베이비시터랑 마주쳤었다. 이 담배를 사더구나.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돈을 뜯어낸다느니 어쩐다느니 이 수상한 말들만 하더구만. 우연히 훨씬 전에 마주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제 복직은 무산되었어요. 베이비시터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긴 하거든요. 제가 집에 있게 된 게 시아버님께서는 좋으셨는지 저희 집에 갑자기 자주 오셨어요. 오셔서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 신발을 여러 켤레 사주시거나 책가방을 사두시기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남편이 기관지가 안 좋았다며 배즙을 거의 몇 년은 먹겠다 싶은 양을 채워 놓으시기도 했죠. 제 발목이 안 좋으니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면서 맞춤 신발을 여러 개 해주시고 시댁처럼 명주실을 몇 개 두거나 애곤을 막는다며 부적을 붙이시고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셔서 제가 좀 기분 나쁜 티를 많이 냈어요. 아버님, 저 크리스천이라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걱정돼서 그러시는 마음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긴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러실 것 같아서 그날따라 저 같지 않게 모진 말을 했네요. 시아버님께서는 머쓱해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시아버님 좋아하시는 고기를 사가지고는 남편과 들렀는데 주무시듯 가셨습니다. 머리가 뜨겁도록 오래간 울고 남편과 추스르고 장례를 다 치른 후 뒤늦게야 보게 된 시아버님 댁에는 저희 집에 다 못 두고 오신 여러 개의 아이 책가방과 신발, 남편의 계절별 넥타이가 있었고 미리 주문 의뢰해두신 제 맞춤 신발이 몇 개월 뒤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떠나실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나 미리 준비를 해두셨는지 시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대비가 철저하셨어요. 시아버님을 떠나보낸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늘 일러주시던 지침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신이나 보이지 않는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조심해서 나쁠 게 없고 대비해서 비켜갈 수 있음을 알려주신 시아버님. 전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려보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잘 만나셨는지요? 제 꿈에도 가끔 와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